예. 오늘은 잠깐 잠깐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락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저희 연구실 소개 잠깐 하고 그리고 연락하겠습니다. 근데 또 축제 기간인데 또 너무 공부만 하자고 하는 것도 좀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만나는데 원래는 제가 과거에는 수채석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수채석을 하지 않고 원래 수채석 시간에 한 번 연구실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수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2 학년들한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소개를 한 번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제 소개 잠깐 하면 저는 대학을 99 년도에 다녔어요. 99 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세기와 21 세기에 거쳐서 대학을 다녔고요. 저는 학부 때는 원래 재료과로 입학을 했고 학부 때 공부를 좀 하다 보니 물리도 재밌다는 생각을 해서 물리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006 년에 미국에 가서 재료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재료 모델링 쪽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미국의 조지아에 가면 조지아텍이라는 학교가 있고 유럽의 벨기에에 가면 루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박사후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 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좀 기회가 돼서 원작과는 아니었는데 원자력 분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자력이랑 인연이 조금 있다가 2013 년에 그 계기가 돼서 캐리에 입사를 해서 캐리라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한 4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4년 반 정도의 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2018 년도에 경희대학교에 조교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조교수로 근무했고 2022년 올해부터 제가 부교수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전공 분야는 어 원자력 재료 그리고 재료 내 미세 구조라고 있는데 아직 2 학년들은 재료과학 수업을 듣지 않아서 재료 쪽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 내에서도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미세 구조 변화 그리고 조사 손상, 재료의 중성자가 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해결료, 피복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험보다는 주로 박사과정 때부터 주로 해석이나 시뮬레이션 위주의 연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제 소개하고요. 연구실 소개도 마찬가지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실은 연구실 소개 자료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 슬라이드 쇼를 잠깐 하면 음 퍼스널 리서치 인터레스트 개인적 연구에 어 개인적 연구 관심사는 원자력 재료, 전산 재료 과학, 수치해석 기반이고요. 그리고 재료의 중성자나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거를 주로 모델링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조사 선상 그리고 피복관 같은 거를 피복관이 여러분들 2 학년들이 뭔지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결료를 어떤 통 안에 담아둬요, 원자력 발전소 내에. 왜냐면 해결료 내에서 굉장히 방사성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개통 내에 다 떠돌아다니면 너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깡통 안에 해결료를 담아둡니다. 그래서 그 깡통을 클래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복관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 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요트가 번업, 쉽게 얘기하면 요트가 아마 여러분들이 핵공학개론 배웠으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뭐를 쓰나요? 여러분들 핵공학 개론 배웠으니까 이제 좀 알지 않나요? 핵분열성 물질 우라늄 얼마를 쓰죠? 잘 모르나요? 핵공학 개론에서 안 배우나요? 우라늄 얼마를 핵분열 통해서 뭐를 만들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이 우라늄 뭐 쓰나요? 우리가 235 씁니다. 예, 얼마요? 235. 예, 맞습니다. 우라늄 235는 1000원 우라늄 오레를 얻으면 거기에 한 1% 내외 정도 있어요. 1%보다 좀 적게 있는데 경수로에서는 그 비율을 좀 높여서 쓰죠. 그런데 이제 우라늄 235를 우라늄 238로 만들면서 아니면 플루토늄 239 같은 물질을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UO2의 열 전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열이 많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UO2 열 전도도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할 때 어떻게 그것이 안전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요. 그리고 요즘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 중에서 유명한 MSR, 몰튼 솔트 리액터라는 게 있는데 그 몰튼 솔트에 의해서 구조 재료가 되게 부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식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연구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많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인하우스 코드도 개발을 해요. 그런데 어, 기존에 제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것은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코드가 포트란이 많아요. 그래서 포트란 기반으로 많이 개발을 했고 그런데 요즘은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C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도 있고 이런 인하우스 코드 작성도 하고요. 오픈MP나 GPU, 요즘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계열 뭐 지포스 이런 그래픽 카드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접해 보셨을 텐데 그런 그래픽 카드로 병렬 연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래픽 카드 활용한 병렬 연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뭐 겐트, 람스, 무스 이런 거 쓰고요. 아니면 상용 패키지, 콘솔, 연력학 모델링하는 뭐 더모칼크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미세구조 모델링을 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미세구조 모델링이라고 하면 아마 감이 잘 안 올 텐데 여기 그림 몇 개 동영상을 넣어 놨고요. 이런 미세구조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재료 내에 어떤 뭐가 바뀌고 조성이 바뀌거나 구조가 바뀌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원자력 재료 내에서 방사선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재료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 예,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흑연인데 흑연에 예를 들어서 중성자가 조사가 되면 원래 흑연에 있는 탄소 원자들이 자기 자리를 막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자기 자리에서 흑연이 과연 얼마나 벗어나고 어느 정도로 벗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 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성자들이 어떻게 뭐 어떠한 정도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방출이 됐을 때 재료가 과연 어떤 손상을 입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MSR인데 MSR에는 액체 금속을 씁니다. 그래서 액체 금속 조건에서 과연 어떻게 부식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합니다. 액체 금속의 부식은 화학적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산화, 환원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느린 산화가 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느린 산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UO2 내에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해서 그레인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언업에 의해서 포들이 생성이 됐을 때 그 안에 뭐 헬륨이나 제논 같은 핵분열성 물질이나 아니면 핵분열 생성물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열 전도도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박사 과정생이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생이
석사 과정생이 5명이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이 3명이 있고 연구실이 만들어진 지가 4 년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기간에 비해서는 큰 연구실에 속하고요. 학부 연구생들이 4 학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실은 3 학년들을 1명 내지 2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실 2 학년들이 많기 때문에 "2 학년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면 2 학년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쪼끔 이르긴 한 것 같아요. 좀 이르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1명 내지 2명 정도. 그래서 저희는 학부 연구생을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석사 입학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학생들을 좀 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론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연구 외에 어 요즘 사용 해결료 처분이나 좀 방사선 쪽 연구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단 배워야 될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물론 당연히 학점이 좋으면 좋겠고 뭐 영어를 잘하면 좋겠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애티튜드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생들의 경우는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뭐 전반적으로 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환영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은 연락을 주시면 분명 지금 사실 3 학년을 좀 찾고 있는데 3 학년이 꼭 아니더라도 2 학년도 학생에 따라서는 본인이 생각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해서 좀 2 학년은 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사실 약간 막막하긴 해요.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또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룹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도 내에선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뭐 한수원 뽑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수원 여러분들 선배들 많이 지원을 할 거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 대학원 가면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등록금도 더 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원자력에서 예를 들어 '나는 한수원을 가겠다. 한수원 운전원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대학원은 굳이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한수원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한수원을 더 잘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나는 한수원 운전원 말고 연구직을 좀 해 보고 싶거나 그 외에 여러 연구 관리 기관이나 해외로 진출을 해 보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대학원을 추천합니다. 물론 한수원에 가도 해외 근무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갈 수도 있고 미국 지사를 가는 경우도 봤어요. 했는데 비교적 제한적이고 물론 운전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운전원이 겪게 될 고충이 있거든요. 운전원이 벽오지 근무를 해야 되고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아마 여기서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어 교대 근무가 뭘 의미한다는지 좀 알 텐데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뭐 대학원이 필요하고요. '나는 한수원이 좋다.' 이러면은 굳이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오면 제가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잘하고 우수한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영어, 글쓰기, 말하기 능력입니다. 그게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까지 글 쓰는 공부를 별로 못하고 우리나라 시험이 단답형이 많잖아요. 답맞추는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거나 이렇게 논술을 해내는 거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대학원 올 때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하면은 뭐 당연히 공학, 수학, 연력학, 프로그래밍 다 하면 좋지만 저보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좀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서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조금 더 단기간에 안 되는 거는 영어. 오히려 수학보다는 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책 읽는 거는 사실 초중고 과정에 많이 읽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많이 읽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교양서 같은 걸 막 붙잡고 읽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도로 시간을 투자 안 하면 여러분들 글쓰기나 말하기 실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잘하는 게 있지만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논리적으로 말하기 이런 능력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대학원 갈 때 뭐가 가장 필요하냐고 하면 저는 일단 좀 양서, 잘 쓰여진 글을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계속 논리적으로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질은 사실 한 손에 운전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자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려면 글을 좀 빨리 읽어내야 되고 글을 빨리 써야 되고 논리적으로 잘 써야 되고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okay. Today we will study about phase equilibria of one component system. We start with the chemical potential. We start with the chemical potential. What is the chemical potential? 이미 한 적이 있는데, what is chemical potential? Anyone knows? Chemical potential is tendency to exit, and chemical potential, their unit can be joule per mole, that is fine, or joule per atom. Both ways okay. Okay, both ways okay. So if you take the derivative with respect to mole, then it gives joule per mole. If you take the derivative with respect to number of atoms, then it gives joule per atom. Okay, both ways okay. Just it depends on the unit. Okay. Okay. Then let's think about the equilibrium. Let's think about the equilibrium. So let's think about the compartment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1 and 2 system. Okay, let's think about the isolated system. Okay, let's think about the isolated system. Then I would like to say by second law, ds under constant internal energy and number of particles, and for each element, if the number of particles are constant, by second law, it have to be zero or positive. Okay. Okay. We assume that there is no work present in it, then we can have, if the heat is exchanged, when heat is exchanged, then we can say ds1, okay, and change of entropy of the compartment 1 can be written by T1 du1. Okay. Why is that? Because if we do not consider about presence of work, then heat is same as internal energy. Okay. So here the temperature is T1 and T2. Okay. And ds2, we can say it is T2 du2. Okay. Okay. Then total change of entropy is given by ds1 plus ds2. It is given by du1 plus du2. Okay, we assume that total system 1 to those compartment system is isolated. So du1 plus, sorry.
1, 2, 1, 2, du1 plus du2 equal 0. So only between two compartments heat is exchanged. Okay? By that assumption, we have du1 is negative du2. Okay? Or du2 can be given by negative du1. Okay? That is also fine. I will try to say du2 is negative du1. That is also fine. So put those results here, then ds is T1 du1 minus T2 du1. Okay? So by that way, we can write down du1 1 over T1 minus 1 over T2. Okay. So we can derive those results. So finally, we can rewrite that ds is du1 1 over T1 minus 1 over T2. By second law, it have to be 0 or positive. Okay, it have to be 0 or positive. So when T1 is higher than T2, then what is sign of du1? 김정석 학생, du1 sign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질문 다시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When T1 is higher than T2, then what is sign of du1? 양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음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Negative, right? So it means that compartment 1, 2, T1, their temperature is higher, then heat have to be transferred from high temperature region to the low temperature region. Okay? 자, 열이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연력학 이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So, I would like to say when temperature of T1 and T2 is not same, then those processes reversible or non-reversible, irreversible. I would like to ask. When T1 is different from T2, then the process is reversible or irreversible. 여러분 연력학을 3분의 2학기를 공부했으면 이제 이런 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준수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irreversible 아닙니까? Irreversible because DS is positive. The only case the process becomes reversible means T1 have to be same as T2 means if the temperature have to be same, 2 becomes, so it means if the heat conduction takes place, that process is necessarily irreversible. 열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비가역 과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Okay. Now, I would like to consume the movable work. Now, 1 and 2, the work can be movable. Okay, work can be movable. And I would like to ask that T1 and T2 is the same as T. Okay? And also assume that du1, du2 equal 0. Okay? Now we assume that volume of compartment of 1 and 2 becomes changed. It can be changed. So now ds1 plus ds2 is given by T P1 dV1 plus T P2 dV2. Why is that? Because
Q is actually given by U plus PV. We do not take care about here, so only take care about this term, work term. Okay, so we can be given by this way. So if the total volume of the compartment system is conserved, then dV equal dV1 plus dV2 equal 0. So we have that dV2 is negative dV1. Okay. Okay. We put it those result here, then ds is T dV1 P1 minus P2. Okay. Then I would like to ask, when P1 is higher than P2, then what is sign of dV1? P1이 P2보다 높을 때는 dV1의 부가 어떻게 될까요? 이대호 학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수될 것 같습니다. Positive. If T1 is lower than P2, then dV1 is negative. It means that if the pressure is higher, then it will move to that way. It means dV1 becomes positive. If P1 is lower than P2, then will have to be moved to opposite direction. It means dV1 is negative.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걸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Okay. Okay, move over work. Then now we want to extend the Legendre transformation. So far, we only consider the simple system, so we only assume that G is function of T and T. Now we assume that the matter can exchange. Matter can exchange. So we have to consider the mole or number of atoms for each species. Okay, assume that there are many species, chemical species or radioactive species, whatever. So now the system is not simple anymore. Usually, Legendre transformation, it used to be P only. Now there are number of many species here, so we assume NJ, anything else have to be constant as well, dt. P and I and D and I and maybe NJ, E and J, many other terms. It can be there. And by definition of chemical potential, it is given by chemical potential. Okay, it is given by chemical potential. So maybe we can write down that Legendre transformation, now it becomes extended. So far, we only know the relation by this much. We already know this. And now there is additional term. Okay, when there is species here, then now we take care about the dependence on the chemical potential. Okay, so let's think about the system under the constant T and constant P, also constant U, constant T, P, constant U, and let's think about the constant N, and I assume the system is binary. Binary means there are 1 and 2 species, only 2 types of species. Then I would like to say, okay, no, not species. The compartment system
maybe there are species I. Okay, maybe there are species I. So now we say that T is a T1, T2 compartment system. DU1, DU2, DV1, DV2 equal all zero. Okay? We do not take care about the variation of internal energy or volume. Then we have that. Now, since we assume that temperature and pressure is all constant, so we can say ds is ds1 plus ds2 is given by negative 2 mu I dni for first compartment and T mu I2 dni2. Okay. Since every species, their number of atoms are conserved, so we can say dni1 plus dni2 equal 0. Okay, so we have that dni1 is negative dni2. Okay, so by those relations, by second law, we also have minus 1 over t mu I1 minus mu I2 dni1 is also positive. I already told you that the chemical potential is tendency to exit. So when mu I1 is higher than mu I2, then dni have to be negative. It means atom or molecules move 1 to 2. Okay, that's why dni1 have to be reduced and dni2 have to be increased. Why is that? Because chemical potential at the first compartment is higher than second compartment. Okay. Okay. So that's how we can interpret the chemical potential. Okay, now there are 4 ways to evaluate the chemical potential. So first of all, we can say that minus SDT plus VDP plus mu I dni, or we can write down TDS minus PDV plus mu I dni. That is also possible. However, their definition is slightly different. What is that? For those cases, mu I is defined by partial G, partial Ni, constant T, P, and N day, which is not same as I. For those cases, we can write down partial U, partial Ni. What is constant? S, V, N day is not I. Okay, so there is in your textbook, okay, on the handout, there is 4 ways to define the chemical potential. All values have to be same because that is all coming from combined first and second law. However, once you take the derivative, the condition is different. Okay, the condition is different. Okay, so far, any questions? 그렇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81쪽 교수님이 오늘 새로 리바이스된 예. PDF 181쪽에 그 DH는 TDS-VDP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마이너스 VDP가 아니라 플러스. 아, 그래요. 예, 그거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수정해서 다시 올려줄게요. 네, 무슨 질문 있습니다. 예. 케미컬 포텐셜이 정확히 뭔지 한 번만 더. 탈출 경향이요. 그 영역에서 탈출하려는 경향.
탈출 경향이 같다면 1과 2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면 물질이 이동하지 않겠지만 탈출 경향이 다르다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탈출 경향이 더 센 애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탈출 경향이요. 탈출 경향이라는 게 예. 탈출하려고 하는 힘. 그 영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힘. 원자가 탈출하려는 거. 원자나 뭐 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여기 두 개의 산소 기체를 담아놨는데 얘의 압력은 2atm이고 여기의 압력은 1atm이에요. 그럼 뭐가 더 이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강할까? 2atm. 그러니까 여기가 케미컬 포텐셜이 높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0도씨예요. 마이너스 10도씨 원기압, 1기압. 순수한 H2O 물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물이 있고요. 여기에 얼음이 있어요. 고체. 자, 물 분자의 케미컬 포텐셜을 평가했을 때 마이너스 10도씨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 분자의 케미컬 포텐셜이 높을까? 고체 상태의 물 분자의 케미컬 포텐셜이 높을까? 액체가 높지. 액체가 높겠죠. 왜냐하면 액체에서 탈출해서 고체로 가고 싶어 하니까 마이너스 10도씨라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0도씨예요. 그러면 액체 물 분자 케미컬 포텐셜이 높을까? 고체 물 분자 케미컬 포텐셜이 높을까요? 액체가 10도씨 반대가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 바로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됐나요? 감사합니다. 예. Okay. If we apply the various conditions, maybe it is given by T is F1 plus EF2 at constant T, and now it gives by and by second law, it have to be 0 or negative. Okay, it have to be 0 or negative. Diffusive equilibrium. Diffusive equilibrium means diffusive equilibrium means we have plus it have to be diffusive equilibrium, diffusive equilibrium, then we have okay. So diffusive equilibrium mu I1 dn I1 plus mu I2 dn I2 is minus it have to be 0, okay, under the diffusive equilibrium. However, if it's like for the case of equilibrium condition, then if it is not exactly equilibrium, 이것이 equilibrium일 땐 0일 텐데 평형으로 도달하는 조건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평형으로 도달하는 조건은. 그래서 자 여기서 그냥 이 본 교재 이거 수정해줄게. 요거 부호를 그냥 부등호를 뺄게요. 요거 그냥 등호만 생각합시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요거 부등호 등호로 바꿔줄게요. For that cases, then we have, since the volume is conserved, then it have to be 0. So dft is minus p1 minus p2 dv1 is 0 or positive, 0 or negative. So we also have that.
P1, P2, then dV1 is a positive, P1, P2 is dV1 is negative. It means their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former second law analysis. So I would like to say that this equation is totally same as the second law, combined second law. However, is the method of the convenience. 자, 이 식들은 이 법칙에서의 식들과 동의를 한 거고요. 다만 편의성의 문제입니다. 편의성의 문제. 편의성의 문제라는 거. 오케이. So, 지금 마지막에 쓰신 예, DV1의 부호가 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미안합니다. 맞다. Then I would like to say that, okay, start with the one component system. One component system. We back to the one component system. What is the example of the one component system? For example, water. Then what is component of the water? H2O.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사실은 좀 트리키한 부분이 있어요. H와 O로 따지면 엘레멘트는 두 개예요. 어떠한 경우에는 엘레멘트로 따지면 이거는 바이너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분자 단위로 따지면 이건 원 컴포넌트 시스템인데 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편의성의 문제예요. 나는 뭐의 개수로 하겠다라는 것은 워터면 H의 개수, O의 개수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H2O 분자수를 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를 할지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H2O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봐서 원 컴포넌트라고 하겠습니다. Okay. And for the case of that, the chemical potential is, since it is one component, so I do not need I any longer because it is only one component there, and TP. So it means that mu is partial N, partial G. So we have that G is nothing but mu N. 자,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G is nothing but mu N for one component system. Okay? Okay, since it is one component, however, there can be multi-phase. 컴포넌트는 하나지만 멀티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물. How many phases are there? Two. One is liquid, another is solid. Even though it is one component, however, phase can be two. What is definition of the phase? All types of potential have to be same inside the phase. Temperature, chemical potential, pressure, all types of intensive property have to be same. 첫 시간에 한 건데 phase 내에서 모든 intensive property가 일정해야 되고 컴포넌트는 하나지만 phase는 두 개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or the multi-phase system, we say we consider two-phase, then total system gives energy is mu s ns plus mu l n, sorry, I'll try to make it consistent, ns plus mu l n l. This is chemical potential of the solid atom or molecule, number of moles, chemical potential of liquid atom or molecules, and number of liquid atoms or molecules, whatever. It can be atom or it can be molecule. For simplicity, let's think about the case of water. Then it is chemical potential of water ice atom and water atom. 주어지겠죠. Okay. Then we have G is ns mu s plus nl mu l. So dn is dns plus dnl.
then we say that it is conserved. Okay. So total number of water molecules have to be conserved, right? So we apply dg Tp is, I would like to say that it is actually mu s dns plus mu l dnl. We apply those conditions there, and it gives mu s minus mu l dns. By the second law, it have to be zero or negative. So I would like to say that if mu s is higher than mu l, for those cases, assuming it is water, then we say that it is T is above than Kelvin at 1 atm. Okay, for that cases, we can say that DNS have to be negative. In those cases, in everyday terminology, 우리가 이걸 일상용어로 얘기한다면 얼음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체 분자의 물 분자 수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액체가 되는 거니까 얼음이 녹는다. So we say ice melts in everyday terminology. For different cases, if T is below 270.1 per Kelvin and 1 atm, then we can have mu s is lower than mu l. So in that cases, DNS is positive. Means we say that now water freeze. 이제 물이 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n what happens if T equal 271 K? Then how about the chemical potential of solid and liquid? It have to be same. 그래서 0도씨에서는 물과 얼음이 화학적 평형에 있는 겁니다. 화학적 평형에 있는 거예요. Fine. Okay. So now we want to move on to the Gibbs-Duhem equation. So now we know that dg is minus sdt plus vdp plus mu dn. And since g is n mu for a single component system, to take the derivative, we can have mu dn plus n d mu. Okay. Okay, so we have those two quantities have to be same. So minus SDT plus 3dP plus mu dn is same as mu dn plus nd mu. Okay, same as nd mu. Neglect those two terms, and we change Sm molar quantity is S divided by N. With that assumption, we have d mu et plus Vm EP. 자,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For single component system, it is same as dgm. Actually, still then in that case there is no contradiction. 모순이 없죠.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케미컬 포텐셜은 결국 몰당 깁스 프리 에너지구나.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can have that chemical potential is nothing with the Gibbs free energy per mole. Okay? So that is very famous relation. We say that it is Gibbs-Duhem relation. Okay? Duhem relation for one component system. Any questions? Okay, so now from the Gibbs-Duhem relation,
we can apply the Gibbs-Duhem relation only the condition system is under the equilibrium. Please be careful. Okay. Under the constant pressure, those terms are neglected. Constant pressure, so d mu is minus Sm dt. For that cases, we have dt d mu is minus Sm, which means it is always negative. Okay, because entropy is always positive. So we can have the slope is always negative. So for example, if we plot the chemical potential of the solid, like a chemical potential of solid, it gives by this way. Okay, the slope is always negative. Then what about the second derivative? Second derivative, we know that chemical potential is nothing but Gibbs free energy per mole. By those relations, we have partial Sm constant T, okay, constant pressure. So it is nothing with EPM divided by T, which is also negative because heat capacity is also negative. So the curve becomes convex. 이게 미분도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Solid. Okay. Then I would like to ask that if plot, we already showed that plot is given by minus Sm. Okay. Then entropy of solid is bigger or liquid is bigger? Entropy of solid is bigger or liquid is bigger? 리퀴드 엔트로피가 큰가요? 솔리드 엔트로피가 큰가요? 리퀴드가 큽니다. 리퀴드가 더 크죠. Entropy of liquid is bigger. Why?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disorderness. 무질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액체가 더 무질서하잖아요. So we can expect that the solid curve is given by here because the Sm of the liquid is bigger. Okay, so temperature below certain, that is melting temperature. That is melting temperature. Below melting temperature, then I would like to say below melting temperature. Below melting temperature, chemical potential of liquid is higher. So melting takes place. Above melting temperature, chemical potential of liquid atom is lower than solid atom. So for that cases, freezing takes place. Okay, so that's how we can expect the behavior of the atoms in solid or liquid. In one component system, if there are two phases, we can expect by this way. 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 있으면 뭔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게 왜 멜팅 템퍼레처가 되는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왜 기울기가 저렇게 되는지도 알겠죠? 예, 저런 추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놓고 냈는데 배워서 가야죠. So now we move on to the class. Yes? 질문하는 학생 있나요? 잘 안 들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들려요. 예.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요? 기울기, 솔리드랑 솔리드 그래프의 기울기 예, 구하는 거. 예, 좋습니다. chemical potential T, 그렇죠? 그래서 partial T, partial U가 이것은 몰당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SM이고 SM은 항상 파지티브이므로 예를 들어 솔리드부터 그리면 이 기울기는 항상 음수가 돼야 될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엔트로피의 리퀴드 엔트로피가 크냐 솔리드 엔트로피가 크냐? 뭐가 커요? 리퀴드가 큽니다.
리퀴드가 크죠. 왜냐면 리퀴드가 더 무질서한 상이니까. 그러니까 음수로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이렇게 스티프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리퀴드는 이렇게 껴질 거죠. 그래서 요것이 교차하는 점이 멜팅 템퍼레처가 될 거다. 이 이상이 되면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크기 때문에 솔리드에 있는 분자들이 액체로 이동하는 멜팅이 일어날 것이다. 요거보다 아래에서는 액체 분자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크기 때문에 액체 분자들이 솔리드로 이동하는 프리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Okay. So let's move on to the Clapeyron equation. So d mu s is by Gibbs-Duhem relation. We have d Vms dp. d mu l is minus sml dt plus vm l dp. Under the chemical equilibrium, two values have to be same. Assume that if the solid and liquid is under the equilibrium, two values have to be same. So we can write down okay. So by those ways, we have right? Therefore, we can have under the equilibrium, so it can be given by or we can omit the m also. That is possible. So that is given by here. Okay, that's the relation we say is Clapeyron equation. So far something is not clear, then please let me know. 자, 뭔가 이상하다 물어보세요. Under the equilibrium, so we can apply this condition under the equilibrium. Okay, so we have that now. Equilibrium is delta S, delta V. Since it is under the equilibrium, delta H minus T delta S have to be zero because it is equilibrium. So we have that delta S is delta H divided by T, right? Because it is zero. So those relations can be rewritten by T delta V delta H. Delta V delta. So we know that dP/dt equilibrium is T delta V delta H. So maybe we can take the inverse reciprocal of it and reciprocate it. dP EQ is delta H T delta V. It becomes 1 over T dt dP EQ is delta H delta V. Those terms can be converted to the E ln T dP EQ is nothing but delta H delta V. Okay, so that's why we can have those relations. So assume that, so now we have E ln T
equilibrium is since when the cases of fusion takes place, like a fusion means the like let's assume ice melts, okay, ice melts, then we can put like a few sign, okay, it's to just stress that those like delta V and delta H is related to the fusion process, okay. So if we put it there, then it can be rewritten by delta V fusion as well, okay. That is also fun. Okay, so take the integration, then DLNT equal delta H fusion. Oh, sorry, there is no T there. Okay, delta V fusion dP. So T0 T, P0 P, right? P0 P. Assume that this value is just constant. Okay, it is not really depending on the pressure sensitively. So we can assume those values are constant. So then we have ln T0 is nothing but delta H first fusion, delta V fusion, P minus P0, because we assume that value is constant. And that is nothing but 1 plus T0 delta T, assuming that delta T is same as T minus T0. Okay, delta T is same as T minus T0 delta T. By Taylor series, it can be rewritten by delta T T0 is nothing but fusion T minus P0. 자, 이 식의 가장 널리 활용되는 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뭐 설익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대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밥이 설익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표에서의 압력이 P0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P가 P0보다 작대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서 T가 P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부호는 얼마일까? 이거의 부호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음수죠, 음수. 자, 그러면 두 개가 물과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온도, 그게 끓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끓는 점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 식에 의하면. 물이 끓는 과정에서는 델타 V도 양수고 델타 H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델타 T가 어떻게 된다? 음수죠.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끓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밥이 설익는다. 그 현상이 이 클라페리온 식에 의해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아니면 자, 여러분들 스케이트 타본 사람도 있을 거고 스케이트를 굳이 타지 않더라도 스케이트 타는 거를 본 적은 있을 텐데 스케이트 날로 사람이 올라서면 스케이트 날이 좁잖아요. 사람의 무게로 누르면 그 얼음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까 떨어질까? 대기압인데 내가 스케이트 타서 스케이트 날로 얼음을 눌렀어. 그러면 압력이 증가해요, 떨어져요? 증가합니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P-P0는 양수가 되는데 자, 그러면 물의 어느 점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물의 어느 점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물의 어느 점은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바깥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도씨에서 어는 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바깥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도씨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지 않는 상태였겠죠. 얼지 않는 상태였는데, 자, 물의 어는 점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물이 어는 점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어진 온도에서 얼음이 어떻게 된다? 얼음이 녹는다. 그렇죠? 얼음이 녹겠죠.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 날과 접촉되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얼음이 물로 녹는다.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스케이트 날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가 다시 얼음이 된다. 왜냐하면 압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이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보면 다 알려져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을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밥이 설 있고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이유, 이런 일상생활의 많은 현상들이 이 클라이페리온 식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용액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ny questions or comments on this? 지금 질문했습니다. 예, 퓨전이 뭘 뜻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얼음이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사실은 상이 변화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이 변화하는 건 뭐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뭐 이런 게 다 상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델타 V 퓨전은 상이 변화할 때 부피가 변화하는 그쵸. 양. 예, 부피도 변하고 엔탈피도 변화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물이 얼음이 되고,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될 때는 이거가 다 양수예요. 그리고 반대로 될 때는 이거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어떻든 요구값 자체는 양수입니다. 상변화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물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언제일까? 대부분의 상태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죠. 여기 어떻게 됩니까? 가스 그리고 솔리드 리퀴드. 그렇죠? 페이스 바운더리들 이게 다 평형선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물은 이렇게 됐었죠. 이게 마이너스죠. 물은 이게 왜 마이너스일까? 밀도가 다른 물질과 그쵸. 네. 물은 특이하게도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델타 V가 어떻게 된다? 물만 좀 특이하게 델타 V가 오히려 고체의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네. 델타 V가 양수가 된다. 물만 특이하게 이것이 네거티브로 주어지고 일반적으로는 다 양수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페이즈 다이어그램 할 때 물이 이렇게 네거티브가 되는 거는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네거티브가 되는 이유를 클라이페리온 식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페리온 식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즈 바운더리를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페이즈 바운더리 상에서 2개 이상의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제 마저 잘 즐기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